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노년기.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치아인데요. 씹는 힘이 약해지면 몸의 리듬이 흔들리고 웃음을 잃으면 마음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아 문제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껌 같은 거 못 씹고 달라붙으니까 좀 딱딱한 거 씹으면 이 특이가 벗겨지더라고요. 씹는 게 제대로 잘 안 씹히니까 뭐 소화불량도 많이 걸리고 분리를 해가 있으니까 어제 뭐 여행을 가고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고 뭐 이빨 뽑고 양치하는 게 최고 힘들었어요. 고령층에서 치아 상실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식사와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전신 질환까지 겹치면 치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신 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치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정밀 진단 장비와 내비게이션, AR 시술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고위험군 환자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악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 전체를 한 번에 회복하는 치료로 기능과 심리성, 삶의 질을 함께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악 임플란트의 핵심 기준은 지금의 상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용이나 임플란트의 그런 개수보다도 어쩌면 환자분의 치조골 또는 교합, 그리고 환자분의 관리, 그리고 의료진의 전체적인 치료 계획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전신질환 환자도 임플란트 치료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질환은 외과적 시술이 가능하지만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 골다공증 주사 그런 치료 중에 있다든지 활동성 간염 등과 같은 식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의 협진이 중요하고 컨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필요에 따라 단계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 그동안 종래의 방식에서는 시술하는 어떤 임플란트 시술자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감각, 그리고 실력,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되고 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디자인들을 확립을 하고 그 계획을 우리가 스텐트라고 하는 자 같은 그런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손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상적인 위치에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에 더 발전을 해서 이런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그런 임플란트까지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지만 심상원 어머니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천천히 치과로 향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료를 이제는 꼭 시작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인데요. 상하 부분 틀니로 식사와 대화가 쉽지 않았던 지난 시간. 이제는 이 힘든 시간과 이별하려 합니다.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지만 오랜 불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금니가 다 없어갖고 부분 틀니를 했었는데 그게 한 지가 오래돼요. 30년 전쯤 된 것 같는데 틀니를 하다가 이때까지 잘 쓰고 있다가 이제는 뭐 틀니 사이로 음식물이 끼고 딱딱한 게 들어가면 아프죠. 아프고 씹을 수 없을 정도로. 근래 와서는 씹는 게 제대로 잘 안 씹히니까 뭐 소화불량도 많이 걸리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른쪽에 위에 또 지난번에 이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또 오른쪽에 또 비슷하게 또 수술을 할 건데 이쪽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가상현실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아주 최근에 나온 시술 방법인데 뒤에 2개, 앞에 하나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3개가 들어갈 거고 비슷하게 뼈이식이랑 상악동 거상도 살짝 들어갈 겁니다. 저번에 스캔해 놓은 거 가지고 계획을 미리 해놓고 모의 시술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지난번처럼 또 잘 도와주셔서 또 가볍게 한번 시술해 볼게요. 환자분께서는 이제 양쪽 아래쪽에 어금니 쪽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틀니가 아닌 고정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고, 위에는 앞니 쪽은 원래 가지고 계신 자연치가 있지만은 어금니 쪽에는 골질도 약하고 상악동과의 어떤 간격도 짧고 그리고 이 치조골 자체 폭이 넓지 않습니다. 좀 좁은 편이셔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좀 더 좋은 위치에 정밀하게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왼쪽에는 우리가 그 기존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오른쪽에는 최근에 우리가 증강현실 임플란트라는 그런 그런 시술 기법을 이용을 해서 시술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증강현실 임플란트는 사실 임플란트의 종류가 아니라 그런 임플란트 수술을 돕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존 임플란트는 경험 중심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강현실 임플란트는 계획을 눈앞에 겹쳐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수술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절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출혈이라든지 통증을 감소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보철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증강현실 임플란트는 더 임플란트 시술을 정확하게 심기 위한 보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영역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 특히 이제 증강현실 임플란트는 이런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을 합니다. 실제 이 시술을 하는 술자에게는 우리가 요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여기에 전송이 돼서 아래쪽으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위치가 잡히고 있고 하나하나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방식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우리가 스텐트를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중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강현실 임플란트는 거기서 조금 자유도가 있고 또 굳이 스텐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바로 실시간으로 나의 생각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처음에 디자인한 컴퓨터에서 예측했던 위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마취가 진행되는데요. 통증을 최소화해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구강 스캐너 촬영이 시작됩니다. 입안에는 AR 임플란트를 위한 송신기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와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식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증강현실 수술이 시작됩니다. 신준혁 원장은 스마트 안경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환자의 구강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화면에는 현재 수술 위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임플란트가 진행해야 할 경로가 자연스럽게 안내됩니다. 미리 설계된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며 수술이 진행돼 오차 없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까 방금 요 우리 임플란트 오른쪽 위에 3개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가 들어갔고 뼈가 굉장히 좀 약하고 앞쪽에는 두께가 좀 얇아서 저희가 이쪽에는 뼈 이식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증강현실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제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선글라스 같은 거를 끼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어머니는 안 들리시지만은 저한테는 여기서 엄청 컴퓨터가 일로 가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을 엄청 가이드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막상 수술은 빨리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이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 뼈하고 단단하게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2차 시술에서 단추를 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를 재서 뼈하고 잘 붙었다는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를 만들면 치료가 끝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아마 오늘도 왼쪽에 우리 그 내비게이션 수술할 때도 많이 안 부었잖아요. 오늘도 아마 별로 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유, 힘은 안 들었는데 겁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다 해놓으면 좋겠죠. 좋고 뭐 이제 털리 없어져서 좋고 어제 김치를 담았는데 맛도 못 보고 밥하고 이때까지 죽만 먹었기 때문에 밥하고 김치하고 막 먹어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전신 질환으로 인해 치과 치료가 부담스러웠던 양광휘 씨는 정밀한 시스템 덕분에 상악 전체 임플란트와 하악 부분 임플란트 시술을 지난 9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튼튼해진 새 치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그의 치아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아래는 안 하고 위에 것만 틀려 했었는데 그게 걸었던 게 이제 아프니까는 다 발치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한 줄 모르겠더만 나중에 이게 아프니까는 그게 이제 끈 같은 거 못 씹고 달라붙으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안 달라붙은 게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조금 딱딱한 거 씹으면 이 특이가 벗겨지더라고요. 이걸 전부 다 한다는 걸 이제 방송에서 내가 봤거든요.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트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틀리면 뺐다 박았다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죠 이제. 틀리는 그 뺐다 박았다 하잖아요. 자꾸 뭐 음식 뭐 찌꺼기 들어가면 씻어야 되고 나가서도 점심 먹더라도 그 또 화장실 가서 난 뭐를 씻어야 되고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식사하시는 건 좀 괜찮으신가요? 네, 원장님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못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예, 편하게 드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겁먹지 말고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뒤쪽에 치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너무 좋습니다. 보통 요 오로넥스 치료하고 나면 환자분들께서 다들 살이 좀 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살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게 살찌는 게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얼굴은 되게 피부도 좋으시고
이제 운동하고 이래갖고 또 이제 체력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특이사항은 없고 아무래도 그 보철 크기가 좀 큰 보철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받으시는 그 예방 관리 이런 것도 틈틈이 받아주시고 또 오늘 양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저는 이제 6개월 단위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만 저한테 얼굴 좀 보여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쓰시고 혹시 중간에 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상이 있다는 판단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또 오셔서 말씀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위에 이제 남아있는 앞니가 3개가 남아있었는데 이 앞니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그동안 이제 어금니 쪽이 많이 이렇게 발치가 된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 환자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위에는 뼈가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셔가지고 임플란트를 6개 정도 식립을 해서 잇몸까지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오론 X, 오론 6 임플란트 치료법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보면 우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앞니가 많이 흔들흔들하면서 위아래 높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치조골의 소실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뼈가 많이 이제 없어서 하관이 좀 많이 합죽해 보이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이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면은 기능은 회복할 수 있으나 또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많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좀 좋은 곳에 있는 뼈를 이용을 해서 작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활용하고 또 많이 소실되어 있는 치조골을 보철로 회복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이런 특수 보철인 오론엑스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잇몸까지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합축해진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상하게는 이런 오론 6 임플란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이제 완료되고 나서 기능적인 회복을 해서 뭐든 식사를 못 하시는 것 없이 굉장히 잘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셨고 또 어금니 쪽에서도 임플란트를 이제 수복을 해서 남아있는 아래쪽 앞니 자연치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환자분께서 이게 처음 이가 들어갔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 굉장히 많이 야위인 상태이셨는데 오늘 내원하셨을 때 보면은 굉장히 환자분 첫 말씀이 살이 많이 쪘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살이 많이 쪄서 잘 씹고 영양 섭취를 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관리 한번 받으셨잖아요. 오늘 관리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물질은 거의 없는 상태로 깨끗하시거든요. 이전에 이제 찍어놨던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위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철물이 되게 크게 두껍게 올라가 있는 여기 경계 부분으로 이물질이 좀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치실을 넣어서 안에 전부 다 닦아서 이물질을 전체 다 제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는 앞니 부위 보철물, 앞니 부위 다 씌워 놓으셨던 거. 여기 경계 부위로 피가 조금 맺혀 있었어요. 잇몸도 부어 있고 피도 맺혀 있고 이런 부위들 좀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금니 부위도 우리 임플란트 예전에 하셨던 거. 주변으로 잇몸이 통통하게 되어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도 이물질이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것들. 이들이 상실되는 이유가 이제 연세가 들고 나서는 충치보다는 잇몸병, 이제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치아를 상실하게 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균들이 이렇게 입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 잇몸이 붓고 피도 나고 그리고 나중에 뼈도 녹고 하면서 치아를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임플란트를 하던 자연 치아를 씌우던 치료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이 균들은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균들이 모이면
또 잇몸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균들이 안 모이도록 해야 돼요. 모이지만 않으면 얘네들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님 칫솔질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이 균들이 모였다가도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흩어지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양치질 꼼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상태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만 유지를 잘 해주시면 앞으로도 크게 걱정은 없어 보이거든요. 임플란트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회 씨는 오늘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 상태를 점검받고 잇몸과 보철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잇몸 사이사이와 보철물 경계면을 닦는 법을 꼼꼼히 익힙니다. 치료는 잘 됐지만 또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에 또 2,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또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라든지 그런 구강 건강의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혹시 발견하지 못한 이상이 있는지,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하고 다른 점은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환자분이 느끼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예방센터라든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다면은 또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예방 관리를 하시면은 또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된 후 광희 씨의 일상에는 여유와 즐거움이 찾아왔는데요. 예전 같으면 틀니 때문에 피했던 딱딱한 쿠키도 이제는 걱정 없이 베어물 수 있습니다. 튼튼해진 새 치아 덕분에 씹는 즐거움은 물론 웃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광회 씨에게 단순한 치아를 넘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선물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좋아졌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뭘 먹을 수 있는 게 좋고, 밤에 자고 할 때는 그 틀니 같은 거는 뺐다 넣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 좋고, 뭐 딱딱한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럴 때 쇠만 먹지 말고 다 먹어보라고. 그래서 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내가 양치질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많이 배우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내가 잘해야죠, 이거를. 근데 지금 병원에 또 자주 이제 오라 할 때 오면 되겠더라고요. 김복조 씨는 오늘 전학 임플란트 치료의 중요한 단계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장 질환으로 체력 관리가 쉽지 않았던 그녀는 상하 부분 틀니로 식사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약해진 지대치 문제까지 겹쳐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3월부터 시작된 전학 임플란트 과정은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가 항상 아파가지고 이를 다 뽑았고 이가 없었어요. 이게 올 때는 이제 아래로 안쪽에 부분 틀니가 있다가 그때 이게 왼쪽이 많이 한 1년 동안 아팠는 걸 참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됐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뭘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는 이제 사용을 못 했죠. 아파서. 젊었을 때는 틀니를 해가 있으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가고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고 뭐 이빨 뽑고 양치하는 게 최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안 해보고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레임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임플란트 심어 놓은 거 있죠? 거기 우리 오로넥스 보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적합도 검사하고 오늘 높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위쪽에도 자연치 임플란트 여기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그걸 다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우리가 완전한 치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임플란트 6개 중에 하나는 좀 뼈가 예전에 되게 안 좋았던 위치여서
그게 수치가 좀 약해서 나중에 마지막 날 들어갈 때 또 한번 수치로 확인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우리가 결합하는 그 면적의 그 퍼센티지를 수치화해서 재는 게 있거든요. 그 수치가 70점이 넘어야 우리가 좋다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은 아마 좀 수치가 다시 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고 연결할 거예요. 일단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오늘은 요 위에 앙 다물어 임시 치아가 3D 프린터로 나온 치아예요. 앙 다물어 보세요. 그야말로 완벽한 치아는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미세한 느낌은 조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앙 다물어 보세요. 그렇죠. 아시고 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대부분 요 턱관절도 조금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넣고 나서 이제 그 위치가 자리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중간 체크 단계에서 제가 송곳니 쪽 이쪽을 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공실 선생님한테 그것도 조금은 반영이 된 것 같고 일을 새로 하시면서 저희 돌출입인 사람들은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또 틀니로 오래 썼던 사람들은 합죽하니까 거기를 앞으로 좀 빼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좀 취향인데 아마 느낌에는 환자분은 요걸 좀 넣어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약간 원래 여기 치아가 안에 들어있어서 그 보철물의 그 두께 때문에 조금은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은 제가 넣어 볼게요. 우리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치아 높이를 정할 때 환자분의 얼굴 높이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비율을 재는 그런 자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일단 이상적인 높이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환자분의 경험치하고 또 저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적절한 높이를 정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웃으시는데 모양도 괜찮은데요. 예, 좋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완성시켜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아래쪽에 치아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연치를 보철로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치아가 한두 개 탈이 나도 처음에는 그거를 못 느끼고 계셨다가 아래쪽에 이런 염증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안 그래도 어금니 쪽에 뼈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쪽에 뼈가 거의 다 녹아가지고 치아가 많이 덜렁덜렁하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 그래도 앞니 쪽에 자연치는 위쪽에 몇 개는 좀 남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위쪽에는 자연치를 최대한 남기는 쪽으로 앞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어금니 쪽으로는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아래쪽은 어쩔 수 없이 전체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를 식립을 해서 전체 치아 14개를 회복을 하는 그런 오른 6 임플란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임 체크를 마친 뒤 사진 촬영을 하는 복조 씨. 보철이 완성되기 전 얼굴과 구강의 균형을 기록해 최종 보철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조명 아래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불편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요 프레임 체크라고 하는 건데 안에 있는 임플란트의 골조가 잘 맞는지를 우리가 적합도 테스트를 하는 날이고요. 요 하나는 수치가 좀 약해서 이불로 연결을 안 해놨어요. 얼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요 프레임 체크로 나온 상황에서는 조금 줄였거든요. 조금 더 놓고 줄였는데 그런데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서 잠깐 말씀하시는 거나 오늘 찍은 스튜디오 사진에서도 보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기준으로 이 자연치 때문에 얼마나 넣을지 조금 고민은 돼요. 그리고 아니면 아래 치아를 좀 앞으로 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제가 느꼈던 느낌을 우리 기용사하고 막 의논을 해서 다음번에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쁘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네. 다음번 이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음식은 딱딱하고 질긴 거 다 괜찮으니까 마음껏 드시라 하거든요. 맞아요. 예, 조심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좀, 오히려 저는 막 씹으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겁이 나서 조심하시거든요. 아마 그걸 저한테 몇 번이나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하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도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용사 쌤이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와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대해 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오로넥스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기본 틀을 지르코니아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티타늄 프레임으로 적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체 보철을 만들기 때문에 이 뼈대가 굉장히 환자분의 임플란트, 우리가 식립했던 임플란트와 적합이라든지 이런 정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은 적합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또 어디가 잘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6개의 임플란트가 일단 정밀하게 잘 체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이 프레임이 이 6개 작은 임플란트로 전체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받치고 힘을 분산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분산이 잘 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또 잇몸과 연조직인 그런 가동조직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정성이 어떤지, 그리고 환자분의 위아래 교합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환자분 얼굴과 또 잘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 체크 단계에서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보면 위의 치아하고 입술과의 어떤 환자분의 얼굴과의 관계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치아만 봤을 때는 괜찮은 관계였지만은 실제 얼굴에서는 좀 부자연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서 오늘 프레임 체크 단계에서 또 한번 봤는데 많이 또 좋아졌지만 또 이 단계에서 또 보이기에는 너무 또 치아가 많이 보이는, 지난번에는 너무 작게 보이고 이번에는 또 많이 보이는 단계로 보여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찍었던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얼굴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요 단계에서 어떻게 조금 줄여서 완성을 시킬까,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전담하는 기공실에 기공사님과 또 의논을 해서 또 환자분의 피부 색깔, 그리고 원하시는 치아 색깔, 또 나이에 맞는 치아 색깔,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춰서 또 그런 걸 확인하는 오늘 단계였고,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는 완성된 보철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보철이 나오고 나면 환자분께 다음번에는 완성된 보철을 끼워 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저희 그 전용 기공실에서 또 보고 환자분이 생각은 조금 요랬는데 실제 또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다음번 단계일 것 같습니다. 이빨이 없다가 있으니까 좋죠. 마음대로 이제 일을 내놓고 웃을 수 있으니까 좋고, 7개월 동안 죽만 먹었으니까 고기 또 먹고 싶고 그래요. 틀니도 지금 안 하고 임플란트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오늘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은 허선자 어머니. 헐겁고 잘 씹히지 않았던 부분 틀니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처음엔 주변 지인들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용기를 낸 자신이 너무나 기특하기만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한 후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녀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가 원래 전체적으로 퉁치가 있어갖고 안 좋았어요. 이 몸이 배가 너무 약해갖고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하더라고. 어금니 쪽으로, 양쪽 다 아래 위로 어금니 쪽으로 부분 틀니를 좀 해가 있다가 끈 같은 거 이래 좀 붙는 거, 떡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마음대로 씹지를 못하죠. 그래갖고 이빨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될까 막 얼마나 걱정하고 내 혼자서 막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대관계 여기로 오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뵀으니까 지금 한 4, 5년 됐어요. 그죠? 한번 제가 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우리 저번에 여기 치아 하나 깨져가지고 한번 올 여름에 한번 수리 한번 했어요. 그죠? 높이 한번 볼게요.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실까요? 아시고. 예, 상태 대체로 다 좋고 이런 전체 임플란트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요게 1, 2년 쓰고 말 게 아니라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10년, 20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중간에 이렇게 수리할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아무래도 저희처럼 기공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대응이 되니까 편하게 쓰세요. 지금 뭐 5년 됐어도 지금 어제 한 것처럼 깨끗해요. 그 덕분에 막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또 마음껏 드시고 또 일상생활 영위하시다가 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치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4, 5년 전에 처음 내원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래쪽에는 치아가 이렇게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아래쪽에는 우리가 오버덴차라고 합니다. 틀린데 이제 꼈다 뺐다 하는 틀린데 조금 잘 탈락할 수 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뿌리에다가 자석을 달아서 좀 더 접착력이 좋게끔 만드는 그런 오버덴처를 사용하셨고 위쪽에는 앞에 자연치를 이용을 해서 걸어서 이렇게 넣는 부분 틀니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또 뿌리도 많이 높고 또 위에 자연치도 덜렁덜렁하게 이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치과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오버덴처를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타원에서 오래전에 치료를 받으셨던 케이스고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그 방식이 편하진 않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아래쪽에는 너무 장기간 동안 틀니를 쓰셔가지고 어금니 쪽에는 뼈가 거의 없고 얇은 상태였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5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고 위에 전체가 들어가는 이런 오론5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위쪽에는 기존의 그런 치아 타입의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좀 많이 심어서 치아를 앞니 쪽, 양쪽 어금니 쪽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가 조금 이렇게 길어 보이긴 하지만 또 얼굴의 안모상에서도 많이 합죽해 보이지 않으리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치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제 계획이 되었고요. 아래쪽에는 뼈가 너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뼈 이식을 해가면서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넣기보다는 또 신경관의 어떤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를 줄이고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오론 X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완료가 되어서 아래쪽에는 이런 길게 되지 않고 이렇게 잇몸 타입의 티타늄 프레임에 이런 잇몸을, 인공 잇몸을 또 자연스럽게 재현을 해서 위에 자연 치아 타입처럼 조금 길어 보이지 않고 적절한 크기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심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치아 얼굴에서도 보면 요쪽에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팔자주름도 깊고 합죽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펴지고 또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아가 수직 고경이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보철을 만들어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데 굉장히 이를 꽉꽉 다무는 습관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클렌칭 헤빗이랍니다. 이 악물기 습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치아가 좀 망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 턱관절이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환자분에게는 이 스플린트라고 하는 이 악물기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렸고 또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한 물리치료 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치료를 해서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또 우리 예방관리센터에서 관리도 하시고 또 이런 턱관절에 필요한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런 생활 속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또 수정하고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미리 보이면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드리고 또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고령 환자들에게 전학 임플란트는 씹는 저작이라든지 환자분의 영양 섭취, 발음,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나아가서는 자존감까지도 동시에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영양 섭취가 좋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살이 쪄서 오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틀니가 주는 그 자체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 심리적으로 나는 의치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어떤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을 시켜서 자신감 회복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정이 된 채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가서도 이걸 벗을 거라든지 아니면 손자가 왔을 때도 어떤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고령 환자분들에게 전학 임플란트의 어떤 의미는 단순히 임플란트 치료 그리고 치아를 회복하는 치료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허선자 어머니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싸는데요. 이른 저녁상을 차리는 그녀의 마음은 편하기만 합니다. 임플란트 전에는 헐거운 틀니 때문에 딱딱한 반찬은 잘게 잘라 먹어야 했고 씹을 때마다 불안해 식사 시간이 늘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쌈에 고기를 가득 얹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고통이었던 식사 시간이 다시 즐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방송에서 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내가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 무렵에는 막 아예 돈 들어가는 거는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이빨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임플란트 하니까 좋기는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편하고 어디 나가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남하고 대화한다든가 웃을 때든가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그냥 웃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항상 신경이 쓰여요. 녹음식 같은 것도 씹는 아삭아삭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 씹어 먹으니까 처음에 먹는 걸 첫째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쓰고 먹으니까 그게 좋고 그 덕분에 살도 한 5kg는 찐 것 같아요. 한 4, 5년 동안에. 임플란트 치료 중에서도 특히 이 전체 임플란트 뭐 오론 X라든지 아니면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저 큰 보철이 들어가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환자분들 곁에서 계속 체크해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보철은 그대로 있는데 환자분의 잇몸뼈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오히려 또 잇몸뼈가 이렇게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임플란트 보철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들을 선택을 할 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전학 임플란트를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일반적인 치료보다 더 여러 가지 역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설계, 여러 가지 또 그에 맞는 재료, 또 그에 맞는 보철 치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치과를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건강을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